그룹 빌로시티 vs 페이스 빌로시티 다 아는 건데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는 거죠. 디스퍼시브 미디엄을 생각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 에어컨이 지금 돌고 있나요? 돌고 있구나. 오케이. 디스퍼시브 미디엄을 생각해요. 디스퍼시브 미디엄이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굴절율이 파장에 의존한다. 이것만 쓰면 바로 미디엄이 디스퍼시브 하구나. 이렇게 되면 빌로시티도 주파수의 함수가 될 거고 빌로시티는 c 오버 n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v가 f 람다고 웨이브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f는 에너지와 관계되니까 hf 이게 에너지니까 이건 에너지가 변할 리는 없으니까 미디엄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에너지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 가지고 있는 얘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고 얘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v 오메가가 되면 람다 오메가가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람다 분의 2파이 이걸 우리가 k라고 하니까 이 k도 오메가의 함수. 이렇게 되겠어요. 자, 미디엄은 이렇고, 그럼 미디엄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쓴다면 웨이브 이퀘이션은 라플라시안 더하기 뮤 입실론 오메가 스퀘어 이 필드가 오거나 이 자리에 B 필드가 오거나 이게 0 프리스페이스처럼 보이지만 프리스페이스는 아니고 미디엄이 있는 스페이스, 미디엄이 있지만 바운더리는 없는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은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할 테고, 이게 이제 다 알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k가 될 거고, 그죠? k 제곱이 될 거고 저기 있는 k 제곱이고 다 아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일반해는 E 필드나 B 필드가 이제 각각 벡터니까 성분별로 다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진행 방향, k 벡터 방향의 수직인 횡파들이니까 횡파인 성분 2개씩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학부 때 그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분 하나를 우리가 U라고 하죠. U.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치와 시간의 함수다.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을 x 방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U는 E 필드나 B 필드의 어떤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해는 이런 형태죠. A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I kx 플러스 오메가 t.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약간 의도가 있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쪽을 exponential I kx 플러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도 해가 되는데 제가 일부러 아래쪽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파트는 똑같이 비하도록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꼴로 되도록 잡으려면 위에 거를 쓰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데 우리는 타임 파트는 똑같이 놓고 공간 파트만 다르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해고 평면 파동 형태인.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 파동, 이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 파동.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중에서 우리는 이거에만 주목합시다. 근데 이 중에 이 k가 오메가의 함수예요. k 오메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ck인데 이 k가 오메가의 함수다. 이런 거죠. 물론 이 c가 거슬리면 c 오버 n 하고 싶잖아요. c 오버 n 하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n에 파장의 디펜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의 디펜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k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죠? c k 오메가. 오케이. 좋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책에서는 다른 루트로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
파장을 오메가의 함수로 이렇게 썼는데 독립변수를 k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뭐 k가 오메가의 함수냐 오메가가 k의 함수냐의 문제니까 서로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오메가를 k의 함수로 생각하고 람다는 2파이 오버 k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uxt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엔 푸리에 트랜스폼 형태로 써볼게요. 루트 2파이분의 1 ak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k 함수 t dk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꼴로 쓸 수 있겠어요. 이거의 의미는 UK 다시 말하면 여기 E 필드나 B 필드의 솔루션의 어느 한 방향 콤포넌트는 이와 같은 평면 파동의 선형 결합이다. 그런데 평면 파동의 이 K 벡터의 크기가 모두 뭐 온갖 값이 가능하다. 그런 값들 다 선형 결합, 리니어 슈퍼포지션 형태로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근데 각각은 사실은 다른 파장을 가진 거죠. 람다가 k분의 2파니까 k가 다르면 파장이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서로 다른 파장들을 가진 수많은 평면 파동들의 합으로 파장이 곧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에너지가 다르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파장이 다르면 에너지도 다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 AK 이건 이제 푸리에 변환의 계수 같은 거죠. 이 형태가 딱 보면 푸리에 변환 형태니까요. 이 AK를 우리가 공간 스페이셜 앰플리튜드라고 부르기로 하죠. AK를 구하려면 우리가 역변환하면 되죠. 근데 타임이 0일 때에도 AK는 똑같을 테니까 t에다 0 집어넣고 좌우 변에다가 역변환을 하면은 쉽겠죠. 그러면 u x0에다가 역변환을 한다. exponential minus i kx dx 하면 되겠죠. 루트 2파이분의 1 시메트릭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할게요. 순방향도 루트 2파이분의 1 붙이고 역방향도 루트 2분의 1 붙이는 이건 역변환이고 이건 뭐 정변환이고 뭐 이런 거죠. 자, 앰플리튜드는 그래서 최초 시간에서 들어오는 파동의 공간에 대한 분포를 푸리에 변환해서 얻고 푸리에 역변환 그 앰플리튜드를 사용해서 미래 시간에서 이 파동의 앰플리튜드를 모든 위치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UX0가 아주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 exponential I K0X다. 어떤 하모닉 웨이브인데 파장이 한 개인 거. 파장이 한 개밖에 없는 거. 람다 제로는 K0분의 2파이겠지 뭐. 파장이 딱 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의 타임 제로에서 모든 위치에 이런 파동이 퍼져 있었다. 그렇죠. 그림으로 그린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파동이 끝도 없이 공간에 퍼져 있는 거. 자, 이걸 가지고 AK를 구해본다. 아까 했던 계산 루트 2파이분의 1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얘를 집어내죠. UX0 exponential I K0X UX0
집어넣고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kx 역변환 dx. 그죠? 이 연산은 뭐 할 것도 없네. 아, 이거 익스포넨셜 함수의 적분 델타 함수잖아. 델타 함수. 그죠?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2파이 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익스포넨셜 i k0 마이너스 k x dx 꼴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를 이렇게 루트 2파이를 붙이면 되잖아요. 요만큼이 델타, 디락 델타죠. 디락 델타 k0 마이너스 k잖아요.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 써줄까? 그래서 이게 루트 2파이 델타 k 빼기 k0가 맞겠지. k0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죠. 델타 함수는 시메트릭이니까 바꿔도 되고요. ak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된 거죠. 쪼빛 이렇게 특정한 이 k0라는 포지션에서 ak는 델타 함수다. 이거죠. K 스페이스에서는 얘는 델타 함수. 실공간,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무한대로 퍼져 있는 함수. 무한대로 퍼져 있는 평면 파동은 이걸 정연파는 K 스페이스로 가면 싱글 델타 펑션이 된다. 우리가 학부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UXT를 구해 본다면 미래 시간에서 우린 답을 사실 아는데 처음 시간에 이러면 나중 시간에 또 이게 평면 파동이겠지, 그치? 이게 진행하잖아. 우린 답을 이미 아는데 굳이 모른 척하고 앞에서 했던 그 루틴대로 답을 구해본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ak에다가 익스포넨셜 ikx dk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앞에 구한 ak 그냥 집어넣고 루트 2파이 분의 1 ak가 루트 2파이 델타 k 빼기 k 제로였고 그다음에 여기다 익스프레션 ikx 집어넣는 거니까 k 델타 함수니까 뭐 금방 끝나죠. 뭐가 돼? 아, 뭐가 빠졌지? 내가 못 빼먹었다. 앞에 페이지 타임이 갑자기 왜 사라졌어? 어디 갔지? 타임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요 마이너스 오메가 k 오메가 t 빼먹었죠 내가. 하마튼 틀릴 뻔했네. 마이너스 익스프레션 오메가 t를 빼먹었어요. dk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펑션 쓰고 나면 익스포넨셜 i k0 x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이것이 그 k0일 때의 오메가겠지. t 당연한 이야기. 당연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한대로 퍼져 있는 사인 웨이브 이거는 불의 변환하면 델타 펑션이에요.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쉽게 이와 같이 타임 리볼루션이 돼요. 이거 쉬우니까 쉽지 않은 경우 생각해 볼까? 쉽지 않은 경우는 광학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웨이브 트레인,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트레인. 이걸 시간에 더 잘라. 파동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파동이 있다가 딱 사라지는 그런 경우.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트레인 문제를 해봅시다.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오케이. 아까 웨이브 이퀘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웨이브 이퀘이션 델 스퀘어 더하기 뮤 입실론 오메가 제곱 E 필드 또는 B 필드 이거 0인 걸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유전율 입실론을 살펴봤는데 유전율이 실수부도 있고 허술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실수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방 말한 스킴이 K는 뭐 실수일 테니까. 그런데 입실론이 순허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입실론이 순허수가 되면 이 파트가 순허수가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잠깐만 이야기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제 I 알파 꼴 뭐 이런 꼴이 되는데 여기에 뭐 이쪽 함수를 이 경우에 푸사이라고 쓸까요?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 파동 방정식도 사실은 뭐 쉽게 풀 수 있어요. 변환만 하면 이 자리를 뭐 베타의 제곱이라고 잡는 거지. 마음대로 마치 베타가 실수인 것처럼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해보면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알파일 거고 뭐 굳이 마이너스 파트는 쓰지 말고 플러스만 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쪽만 취한다고 해도 스퀘어 루트 I 알파인데 스퀘어 루트 I 이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 I 2분의 파이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의 스퀘어 루트니까 익스포넨셜 I 2분의 파이의 2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I 4분의 파이잖아요. 익스포넨셜 I 4분의 파이의 루트 알파 익스포넨셜 I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베타가 이런 값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푸사이 해를 써보면 원래 델 스퀘어 더하기 K 스퀘어 U 이랬다면 우리가 이때 U를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와 B 익스포넨셜 KX 플러스 오메가 T와 마이너스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요 두 개로 썼을 텐데 요 K 자리를 지금 K를 베타로 바꾼 꼴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로직으로 써보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로 쓰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I 나누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알파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하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I 2분의 알파의 루트 곱하기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돼요. 답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K가 실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 왼쪽으로 가는 파동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가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타임 이볼루션을 시간이 증가할 때 뭐 그 X가 포지티브로 증가하는 놈이라면 지금 이 미디엄이 업섭션이 있는 미디엄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입실론이 허수가 생긴 거니까 업섭션이 있는 미디엄에 들어갔는데 익스포넨셜 플러스 I라고 생각하면 파동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파동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어테뉴에이션 되게 돼야 되니까 시간이 증가할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타임이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이게 어테뉴에이션 돼야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인 놈은 버려야 되겠죠. 마이너스만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인 놈 버리고 익스포넨셜 오케이. I가 어디 빠졌다? I가 여기 있었어야 되죠. I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되죠. I가 앞에 하나 붙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i 곱하기 1 플러스 i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2분의 알파의 루트 곱하기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플러스 i 나누기 델타 곱하기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꼴로 쓰는데 그러면 알파가 2 나누기 델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꼴로 쓰는데 하여튼 프로퍼하게 어테뉴에이션 되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x 앞에 붙는 이 개수가 실수와 허수가 동시에 복소수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테뉴에이션도 있고 타임 리볼루션도 하고 파동이 완전히 순식간에 다 어테뉴에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하면서 디케이를 하는 거죠. 입실론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양수인 공간으로 이렇게 파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사라져야 되니까 디케이해야 되니까 그런 픽처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잠깐 여담이었고요. 자, 파이나이트 웨이브 트레인 해봅시다. 파이나이트 웨이브 트레인이라는 것은 시간에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 안에서만 파동이 이렇게 진동하는 일정한 위치 안에서라고 생각해도 되고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위치로 보면 이렇게 델타 x라는 폭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진동을 하고 그 이외의 공간에서는 0인 이 위치를 x0라고 하고 이 위치를 x0 더하기 델타 x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ux0인 거죠. 타임 제로에서의 파동이 이와 같은 웨이브 트레인이다. 이런 경우 이걸 이제 기호로 써놓는다면 ux0는 exponential i k0x 또는 0 x0에서 x0 더하기 델타 x 사이에서는 exponential i k0x고 그 이외의 공간에서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앞에 프리의 변화 테크닉으로 하면 ak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ak는 스페이셜 앰플리튜드 아까 루트 2파이분의 1이었고요. 적분이었고요. ux0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dx 이렇게 하면 됐었죠. 자,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1인데 다 집어넣으면은 루트 2파이분의 1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여기서 x0 왼쪽에서는 0이니까 적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x0부터 x0 더하기 델타 x 구간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고 그 구간에서 요 함수니까 exponential ik0x고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ikx 붙이고 적분 또 델타 함수 비슷한데 이건 델타 함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델타 함수 안 돼요. 루트 2파이분의 1 적분 exponential i k0 마이너스 k x dx x0 x0 더하기 델타 x니까 이 적분은 지수함수의 적분 i k0 마이너스 k 분의 exponential i k0 마이너스 k x를 x가 x0인 데서부터 x0 더하기 델타 x까지 정적분하면 되죠. 이걸 써보면 두 스텝 있는데 바쁘니까 신속하게 정리해서 써버릴까? 이거 정리해서 쓰면은 여러분 해보세요.
한 두 스텝 해야 돼. 정리했으면은 파이분의 2 K0 빼기 K분의 사인 K0 빼기 K 곱하기 2분의 델타 X exponential I K0 빼기 K X0 더하기 델타 X 오버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 두 개를 빼는 거니까 거기서 사인 팩터 나오고요. 그 앞에 오버롤 페이지 밖으로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함수가 싱크 펑션 꼴이죠. x분의 사인 x 꼴이잖아. 싱크 펑션 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리얼 이 AK에 뭐 실수부 허수부가 있겠지만 실수부만 그린다면 리얼 AK를 그린다면 이런 꼴로 특정한 어떤 K0점을 기준으로 해서 싱크 펑션 꼴 싱크 펑션 꼴에 여기 이거의 반치폭 또는 뭐 전체폭 어떻게든 대략 델타 K 위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 싱글 웨이브랭스를 가진 정연파가 들어왔을 때는 AK가 델타 펑션이었어요. 딱 한 포지션에서만 피크를 이루었는데 이것처럼 파이나이트 웨이브 트레인이 들어오면 K가 퍼져요. 여러 개의 파장 성분이 있어야만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시간적으로 이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사인 함수가 이게 한 줄기 같아 이게 아무리 재도 이게 한 파장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의 주파수 성분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 개로 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돼요. 처음에 하나가 들어가도 여러 개로 퍼져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무한대 델타 K 폭이지만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무한대 개수는 무한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델타 K는 파이나이트하죠. 얘는 파이나이트한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K 벡터의 개수는 무한대 개수란 말이에요. 실수니까. 연속으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학부 때 프레 트랜스폼 할 때도 이런 거 했을 텐데 수리 물리에서 이런 거 했을 텐데 여기 이 델타 K하고 여기 있는 이 델타 X하고 곱하면 이게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할 수 있고요. 델타 K를 여기서 계산하면 처음에 델타 X랑 곱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uncertainty principle랑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uncertainty principle이 나타나는 이유가 수학적으로는 요거니까 같은 거예요. same physical origin을 가지죠. 앞에서 했지만 싱글 웨이브랭스일 때는 이때는 델타 K가 0이었단 말이에요. 델타 펑션이었으니까. 이때 대응하는 델타 X는 뭐였을까요? 이때 무한대였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이때 델타 X는 사실 무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 규칙은 여전히 만족하죠. 두 개 곱하면 2분의 1보다. 이게 좀 만족하냐? 이게 0인데 0하고 무한대 곱하면 0 아니야? 가끔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고민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저는 안 할 테니까. 이게 무한대는 이게 접근하는 개념이고 0은 고정된 건데 둘이 곱하면 무조건 0이 이기지. 이게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0은 2분의 1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잖아.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은 고민거리 하나 더 투척하고 거기에 뚜렷한 답은 없으니까 하여튼 저는 고민하기 싫다. 그럼 버그가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파이나이트 웨이브 트레인이 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직 다 안 했죠? AK만 구했지. UXT 구해. UXT.
타임 이볼루션 해야 되잖아. 종이가 부족하니까 넘어가서 합시다. 타임 이볼루션 해봅시다. UXT 앞에서 쓴 정의대로 하면은 루트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1대에서 플러스 1대 AK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dk 이렇게 해서 타임 이볼루션을 하면 되고, 자 AK 좀 전에 구해놓은 함수 여기다 투척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넣고 계산하면 힘들어지니까, 싱크 펑션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숙제로 주든가 시험에서 물어보든가 좀 더 그건 길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하기 전에 일단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든 AK 온다고 해서 다 이 접근, 물론 컴퓨터 시키면 다 할 수 있죠. 컴퓨터 시키면 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 우리는 종이와 연필로 몇 페이지 안에서 풀어야 되니까, 무한대의 종이가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지.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종이가 있으면. 컴퓨터는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근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푼다면은 이거 어떻게 근사하면 될 거냐면, 이게 오메가가 사실은 오메가 k 함수니까, 앞에 싱크 펑션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어떤 k가 그 부근에서만 주로 존재하잖아요. 모든 k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근에서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오메가 k를 k가 k0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근사를 해버려. 그럼 문제가 좀 쉬워지니까요. 오메가를 오메가 k0 더하기 d 오메가 dk, 이건 k0에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k 빼기 k0 더하기 땡땡땡 하이어 오더, k0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1차 근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1차 근사하고, 그러면 요 값만 이 정도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면 이제 오른쪽이 그래 많이 복잡하지 않거든. k에 대해서 1차 항까지만 있으니까. k가 2차가 오면은 굉장히 계산이 힘들어져. 1차까지는 그래도 할 만해. 그래서 이 꼴로 해보자 이거죠. 얘를 그냥 오메가 제로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나중에 우리가 물론 학부 때도 했던 용어죠. 이거 뭐예요? 그룹 빌로시티잖아. 얘가 그룹 빌로시티예요. 그룹 빌로시티. 이 웨이브 트레인이 가는 이 웨이브 트레인의 그 그룹이 함께 움직이는 속도, 그룹 빌로시티. 좋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요 놈들을 전개해 본다면, 오메가 t까지 이거를 전개해 본다면, 이거는 익스포넨셜 i kx 빼기 오메가 제로 t 빼기 d 오메가 dk k0에서 곱하기 k 빼기 k0 t 이렇게 근사되는 거니까요. 이걸 묶어주면 exponential i k x 빼기 d 오메가 dk k0 곱하기 t 하나 묶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써주면 exponential i d 오메가 dk k0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이건 퓨얼리 시간에 맞는 함수고, 이건 시간과 위치의 함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사가 돼요.
그래서 보면 얼핏 보면 앞에 페이지는 이건 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오버롤 페이지죠. 타임 때문에 생겨난 이상한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웨이브는 그룹 빌로시티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큰 변화는 없죠. 요 파트만 보면 거기다가 이제 AK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해보면 UXT를 써보면 루트 2파이분의 1 있고 요 오버롤 페이지는 밖으로 나와봐도 되겠죠? 적분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밖으로 빼고 I d 오메가 dk k0 k0 마이너스 오메가 0 t 이거 밖으로 빼버리고 적분 안에는 ak에다가 exponential i kx k 얘를 묶어야지. exponential i k x 빼기 d 오메가 dk k0 t dk 어디 갔어? dk 적분 d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됐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인사이트가 오른쪽 놈이 뭐 계산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UX0일 때 이걸 가지고 AK를 구했었잖아요. UX0를 가지고 AK를 구했거든. 근데 UX0를 가지고 AK를 구할 때 여기 지금 요 KX만 남고 나면 이게 UX0랑 같아져요. 이게 정확하게는 x 빼기 d 오메가 dk k0 t 컴마 0 여기가 원래 위치자 ux0인데 x 자리가 이걸 뭐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ux 프라임 0와 같아져요. 왜냐하면 ux0의 데피니션이 AK의 데피니션이 그랬잖아. AK 데피니션 UX0로 구했는데 그때 익스프레션 IKX만 곱한 거였거든. 요 자리가 X 자리니까 이건 이 적분은 K 적분이잖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건 좌표 변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별로 뭐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금방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루트 2파이분의 1 계속 오고 루트 2파이분의 1까지 가서 루트 2파이분의 1이 여기까지 가면 이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은 사라지고 exponential i d 오메가 dk k0 k0 빼기 오메가 0 t가 앞에 붙고 그다음에 u 좀 지우고 x 빼기 d 오메가 dk k0 t, 0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주어진 웨이브 트레인의 함수 거기다가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다 했네? 금방 다 해버렸어요. 아까 이게 뭐였지? 이 웨이브 트레인 함수라는 건 뭐였어요? 익스프레션 IK0 어느 위치에서만 익스프레션 IK0였잖아. 이게 UX X 프라임 0라는 함수는 익스프레션 IK0 X 프라임이었다고요. 그 위에서는 제로였지. X 프라임이 X0와 X0 더하기 델타 X일 때는 이렇게 됐고 이게 웨이브 트레인이었으니까 그 함수 여기 변수만 치환하면 되니까 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 변수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X 빼기 D 오메가
dk t라는 변수가 x0와 x0 더하기 델타 x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 조건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계산 끝. 근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1차 근사야. 하이오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적분이 힘들어지니까 적분이 제일 쉬운 1차 근사까지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쉐입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쉐입이 옮겨간다. 쉐입이 옮겨가는데 그룹 벨로시티로 옮겨간다. 우리 학부 때도 이야기했던 웨이브 패킷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대략 가는데 웨이브 패킷의 내부를 구성하는 페이즈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죠. 이게 타임 이볼루션이 들어있으니까 페이즈는 약간 바뀌어요. 이거 실수부를 취한 다음에 코사인 함수가 앞에서 시간의 함수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약간씩 진동을 하긴 하지만 대세엔 지장이 없고 절대값 취하면 1이니까 대세엔 지장이 없는 거고 이 파동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쭉 움직여 간다. 그래서 이걸 그룹 벨로시티라고 한다. 오케이, 그룹 벨로시티 이야기 나왔으니까 약간만 그룹 벨로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종이 d 오메가 dk 어떤 특정한 k0에서 이거를 우리가 vg 그룹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메가가 k 함수고 이게 c 오버 n k 곱하기 k 오메가는 vk 이런 걸로 쓴 거예요. 속도 오메가는 vk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모든 걸 k 함수로 놓고 나서 미분하면은 그렇게 하는 루트로 해보면은 d 오메가 dk 이런 미분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d ck 오버 nk라는 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분자를 미분하면 c 오버 nk만 나올 거고 분모를 미분하면 빼기 nk의 제곱 분의 ck 한 다음에 dn dk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버전. n을 k 함수로 쓰고 미분하면 이런 걸로 써주고요.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버전은 제가 두 번째 버전은 다 하지 않겠는데 두 번째 버전은 파장의 함수로 이걸 미분하기도 하거든요. 파장으로 근데 그건 쉬워요. 왜냐하면 k가 람다분의 2파이니까 파장으로 함수로 바꾸려면 dk를 전미분을 람다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분의 2파이 d 람다니까 그걸 가지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요 수식을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VG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책에 그 연습 문제도 막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 풀어주진 않아요. 물론 풀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해. 나는 지식이 들어있을 거잖아. 어?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봤을 수 있거든. 해봐야 돼. 변수 변환해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이거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서 오메가의 미분꼴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오메가의 미분으로 바꿔놓는다. 그걸 한번 해보면 VG가 d 오메가 dk잖아요. 근데 이거 오메가의 미분으로 바꾼단 말은 이거를 1 나누기 dk d 오메가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k를 오메가의 함수로 쓰고 k를 오메가의 함수로 표시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미분이 더 편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쓴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겠지만 여기 이 릴레이션 있잖아. 이걸 써보면 k는 n 오메가 오버 c거든. 근데 그러면 n이 오메가의 함수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n 오메가 오버 c.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럼 dk d오메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먼저 미분하면 n 오메가 오버 c, 앞에 거 미분하면 오메가 오버 c 곱하기 dn dk 이렇게 되겠죠. 이 두 항으로 써지겠죠. 그걸 여기다 쓰면은 n 오메가 오버 c 더하기 오메가 오버 c dn dk 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온갖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버전이 상당히 교육적인 것이, 이 버전을 잘 정리하면은 어떻게 써지냐면 이걸 c를 위로 옮기면 c 옮기고 n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dn d 오메가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 c 오버 n보다 이거는 항상 작거나 같은 값이죠. 이게 dn d 오메가라는 것이 정상 분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메가가 증가할 때 n이 증가하는 노멀 디스퍼전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죠. 정상 분산 영역에 있는 매질에서는 이쪽이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수가 더해진 거니까 이건 항상 C 오버 N보다 작거나 같죠. C 오버 N이 뭐냐면 페이지 벨로시티잖아. 페이지 벨로시티. 페이지 벨로시티보다 그룹 벨로시티가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비주얼하게 보여줄 때는 항상 이 포뮬러를 쓰기도 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비정상 분산 매질에서는 dn d 오메가가 음수인 비정상 영역도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디스퍼션 배웠으니까. 그러면 속도가 페이지 벨로시티보다 빨라져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구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파수 구간도. 근데 그 구간은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가 알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흡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선 도대체 웨이브가 잘 프로포게이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그룹 벨로시티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야. 비정상 분산 매질에서는 가능해. 근데 비정상 분산 매질은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매질이기 때문에 파동이 잘 가지 못해. 파동이 흡수돼 버린단 말이죠. 자, 오케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생각보다 내가 빨리 하고 있네. 좀 더 나가볼까요? 뭐야. 아니야. 남은 양을 생각해보면 지금 끝내면 너무 빠른데 합시다. 시간이 거의 생각보다 내가 엄청 빨리 했네? 우리가 몇 시까지예요? 45분까지죠. 오, 훌륭한데? 플러스. 자, 10절로 넘어갈게요. 크레이머스 크로닉 릴레이션. 이 시간에 이제 크레이머스 크로닉 릴레이션까지 못 갈 거고 그 앞에 준비 작업 조금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질이 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매질에서 D 필드와 E 필드의 관계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D 필드는 위치와 시간의 함수고, 거의 입실론 곱하고, 그죠? 입실론이 위치의 함수거나 시간의 함수는 아니겠지만 위치 함수일 수 있는데 어쨌든 입실론이라고 쓰고, E 필드 xt, E 필드 시간의 위치에 그 시간에 있는 E 필드와 다이렉트 콘스턴트를 곱하면 D 필드가 된다. 이 릴레이션에는 우리는 의심이 없어요. 이거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근데 이게 주파수 도메인이 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걸 시간 파트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dx 이 타임 대신에 변수가 오메가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입실론. 근데 입실론 아까 봤지만 입실론은 시간과 위치에 대해서는 상수지만 주파수 영역에 가면은 얘는 주파수의 함수거든요. 분산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주파수 영역에 가면 얘는 주파수의 함수예요. 여기 위에서는 상수였던 것이 밑으로 가면 이렇게 돼. 이 필드는
x와 오메가의 함수이겠죠. 이게 푸리어 트랜스폼이죠. 푸리어 변환하면 이렇게 될 텐데 밑에 것과 위에 거 사이에는 상당히 왜냐하면 여기 입실론이 오메가 특정 오메가 한 오메가 성분에 대한 다이어트 콘스턴트가 이 필드에 곱해진 것이 D 필드의 그 특정한 주파수 성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위에 거는 입실론은 항상 상수였기 때문에 그냥 앞에 곱해져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여기서는 특정한 주파수별로 이걸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내믹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이내믹 리스판스 오브 매터 물질의 다이내믹 리스판스를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이 D 필드가 주파수 디펜던스를 가지는 다이어트 콘스턴트랑 이 필드를 곱해야만 돼요. 자, 그 이야기 중원부원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요 릴레이션을 생각하면 한 바퀴 삥 돌아와 볼까요? dxt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2파이분의 1 푸리어 변환 형태로 쓰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dx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자리가 지금 이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루트 2파이분의 1 입실론 오메가 이 필드 x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써지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죠. 지금 d 필드만 바꿨는데 이 필드도 보면 이게 이거 이 필드의 xt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서 이걸로 바꾼다고 하면은 얘도 다시 푸리어 변환이죠. 얘는 역변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는 이 필드의 x 타임이 같은 타임이 아니었으니까 타임 프라임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프라임 dt 프라임의 적분 루트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끼워놓고 여기 다시 써보면 루트 2파이 그래서 2파이분의 1 쓰고 바깥쪽 적분은 오메가로 쓰고 d 오메가 그 다음에 입실론 오메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밖에 쓰고요. 안에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dt 프라임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프라임 e x 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중 적분이 되겠죠. 자, 그렇죠? 요거를 잘 정리하면요. 요걸 잘 정리하면 하나로 쓸 수가 있는데 그린함수를 사용해서 이걸 하나로 쓸 수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을 먼저 써보면 이거를 이런 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필드 xt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어떤 그린함수 책의 노테이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tt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이게 학생들이 덜 헷갈릴 테니까 이 필드 x t 프라임 dt 프라임 이런 적분꼴로 쓸 수가 있어요. 요 위의 함수꼴은 기본적으로 요 함수꼴로 바꿀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보이죠? 그린함수 꼴이죠? 어떤 T'이란 타임에 있던 이 필드가 현재 시간에 D 필드에 좌변이 지금 D 필드니까 D 필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있던 이 필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놈도 영향을 주는데 그건 상수로 영향을 주고 다른 시간에 있던 이 필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헤비어를 non local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in time이겠지. 시간 측면에서 non local한 비헤비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이내믹한 리스판스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시간차 같은 거예요. 이 필드가 주어졌는데 매질에 이 필드가 가해졌어. 이 필드가 매질을 흔들었어. 매질에 바운드 차지가 있어서 그게 이 필드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1대1로 그냥 동시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 지연도 주고 얘가 뭐 흡수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가 시간차가 생겨. 여기 딜리버 되는데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필드가 바로 D 필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야? 요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수일 때는 이게 맞아. 헷갈리지?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아요. 이거는 주의해야지. 이건 상수로 쓴 거잖아. 여긴 뭐야? 자세히 와서 보면 입술은 오메가잖아. 주파수 공간으로 오면은 주의해야 한다는 거지. 주파수 공간으로 오면 이렇게 한번 거쳐서 와야 돼. 자, 요 G를 구하러 가봅시다. 어디쯤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지우고 D라고 그냥 써놓고 dxt 이제 지워버리고 G를 구하러 가봅시다. 저 위의 식을 다시 옮겨 적어보면 오케이. 어우씨 왜 이래. 이 파이분의 1 변수를 타임을 앞에다 써볼게요. dt 프라임 앞에다 쓰고 이 필드도 앞에다 쓰고 나머지를 저 뒤로 보내볼게요. d 오메가 쓰고 오케이. 여기에 입실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들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묶어주면 t 빼기 t 프라임으로 묶어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자, 이건데 요거랑 비슷한데 이제 형태가 비슷한데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냐. 얘를 약간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입실론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좀 책하고 노테이션 똑같아지려면 입실론 나누기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하고 여기다가 빼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루트를 해야 돼. 책의 루트는 이제 이건데 빼기 1 더하기 1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입실론 입실론 제로 빼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1 자리를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입실론 제로 이렇게. 이건 등식이죠? 여기 입실론 오메가 등식이에요. 빼기 1 더하기 1 한 거야. 근데 스케일링 하고 빼고 숫자가 아니니까 빼기 1 더하기 1.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항으로 써보면 이게 저 입실론 제로 이쪽에다 쓰면 상수니까 입실론 제로 2파이분의 1 입실론 제로 이 필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빼기 t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다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안 되겠지. 천천히 합시다.
노트대로 합시다. 마음이 너무 서둘렀어. 입실론 제로 앞으로 빼고 2파이 앞으로 쓰고 적분 dt 프라임 쓰고 이 필드 쓰고 그 다음에 적분 d 오메가 여기에 오케이 입실론 오버 입실론 제로 빼기 1이겠지 이제 입실론 제로 앞으로 빠졌으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빼기 t 프라임 적분 하나 있고 더하기 상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빼기 t 프라임 이 두 개 적분이죠. 오케이 됐네. 이 뒤에 거 적분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오메가에 대한 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시간에 대한 건데 이 두 번째 요놈 요 적분은 딱 보다시피 델타 펑션이잖아요. 얘는 델타 펑션이에요. 얘는 2파이 델타가 되겠죠. 2파이 델타 t 빼기 t 프라임이잖아. 그러면 요 델타 펑션이랑 요 앞에 거 곱하면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2파이 없어지고 입실론 제로 이 필드 xt 항이 저 뒤에서 나오고 더하기 이제 나머지 써야지. 입실론 제로 나누기 2파이 한 다음에 적분 dt 프라임 오케이 dt 프라임 한 다음에 이제 요걸 써야 되겠죠. 요거를 쓴다. 저거랑 똑같이 묶어주려면은 2파이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입실론 제로 쓰고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t 프라임 쓰고 2파이 분의 1 입실론 오메가 나누기 입실론 제로 빼기 1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빼기 t 프라임 의 적분 at d 오메가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거기에다가 이 필드 곱하죠. 거기에다가 이 필드 곱하잖아. x t 프라임 t 프라임 곱했죠. 됐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이 여기서 말한 요 GTT 걔가 되면 안 되지. 얘가 얘죠. 왜 그래? 얘가 얘죠. 얘가 얘. 아시겠죠? 제가 쟤예요. 보다시피 요 적분은 간단하진 않겠죠. 입실론을 형태를 알고 입실론의 함수를 집어넣고 이 적분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다고 했지 아주 어렵다고는 안 했어. 할만해요. 할만한 수준 적분이에요. 지금 할까? 10분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면 이거 쓰는 거 자체가 피곤하니까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여기 하여튼 요 두 번째 항이 델타 펑션 돼서 첫 번째 요 상수항 요거 만들어내고 요 항이 잘 정리했으면 얘가 그린 함수 나오고. 오케이, move on. 구하러 가봅시다. 이제 g 함수 구하러 가봅시다. 또 make one more. 자, g t 프라임. tt 프라임 이렇게 계속 쓰고 다니는데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이게 g 타우라고 책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g 타우라고 써도 돼요. 왜냐하면 t에서 t 프라임 뺀 거 그거를 이 적분 안에는 앞에 돌아가서 보면은 적분 안에 이 t에서 t 프라임 어디로 내가 페이지를 어디로 한 거지? 있구나. 보면 이게 t에서 t 프라임 뺀 값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타우라고 치환해 버리면 g 타우 이렇게 치환하면 쉬워요. g 타우라고 쓰면은 g 타우는 입실론 제로 빼기 1
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타우 곱하고 d 타우 d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해보면 되겠어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 앞에서도 해봤지만 싱글 입실론 싱글 오슬레이터, 싱글 바운드 캐리어, 싱글 에 의한 오슬레이터 모형을 쓰기로 하면은 이때는 입실론 0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오메가 p의 제곱 나누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I 오메가 감마 I 감마 오메가 I 감마 오메가 이런 꼴이니까 이 꼴을 여기다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 꼴을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나? 이게 분모가 될 테니까 분모의 2차 함수. 근데 2차 함수가 2차 함수의 요 근이 어디 있냐에 따라 이게 복소 함수 코시 적분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어요. 코시 적분이죠. 그래서 얘가 폴이 되는 위치들을 먼저 찾아 놓읍시다. 이걸 반대로 바꾸면 이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I 감마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거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 이건데 이걸 팩토라이즈 하면 이게 0인 점들이니까 이게 폴들이니까 폴들이 그래서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I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 감마의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됐죠. 이게 폴들이고 맞게 썼나? 맞게 쓴 거죠. 마이너스 I 감마 오버 2 플러스 마이너스 누 제로 이렇게 되겠어요. 이 누 제로의 제곱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4분의 감마의 제곱. 이 주파수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죠. 이것들이 이제 폴이고 폴이 2개 있는 문제다. 오케이. 폴들을 여기다 그려본다면 실수축, 허수축, 컴플렉스 오메가 플레인에서 우리가 그려본다면 실수부가 2개, 허수부가 음수예요. 감마를 양수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니까 허수부가 음수고 실수 2개 좌우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죠. 폴이 이쪽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플러스 누제로, 실수축에서 플러스 누제로, 이게 마이너스 누제로고 허수축이 지금 마이너스 I 감마 오버 2인 거지. 글씨 안 써지네. 마이너스 I 감마 오버 2. 폴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적분은 실수축으로 쭉 가려고 하는 거지. 실수축으로 쭉 가서 이렇게 폴을 안 끼고 위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지. 이쪽으로 돌아서 그러면 적분이 이쪽으로 가서 무한대로 가서 삥 돌아서 이렇게 와서 실수축은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코시 적분을 해야 되겠죠. 폴이 2개가 홀라당 들어가겠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이걸 안 끼고 위로 돌면 제로인데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왜 프라프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요 실수 구간은 여기 답이지만 요 허수 구간에서 요 바깥쪽 돌 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생각은 해봐야 돼요. 오메가의 허수부가 음수다. 오메가의 허수부가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I 같은 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잖아요. 이게 음수가 오메가 충분히 커지면 되게 익스포넨셜 위에 되게 큰 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무시 가능하잖아. 무한대에서 0 되는 거 맞거든. 그래서 타우가 양수일 때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엄청 큰 값이 되니까 코잘리티를 만족하죠. 타우가 양수일 때 이 값이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 코잘리티가 만족하는 루트가 맞아요. 이쪽에 타우가 양수일 때 이쪽이 0으로 가야 돼. 그것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래서 요 무한대 루프 부분은 기여가 없고 요 실수축 구간의 적분은 요 안에 폴에 의한 기여로 순순히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빨리 돌리면 레지듀 시어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 적분은 안 묶어놓고 지금 시작해가지고 좀 예쁘게 정리해놓고 시작할 걸 그랬나? 한번 정리합시다. 한번 정리하고 올 걸 그랬네. 그리고 어딘가에 2파이분의 1이 빠졌는데 왜 2파이분의 1이 빠졌지? 어딘가에 지금 2파이분의 1이 빠져 있어요. 이게 2파이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2파이분의 1이 있어야 되고 2파이분의 1 넣고 오케이 돌아와서 네, 2파이분의 1 적분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빼기 I 오메가 감마 분의 오메가 P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타우 D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적분이 뭐랑 같냐면 알맹이 똑같고 이게 폐곡면 적분 이렇게 돌린 폐곡면 적분이랑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여기 오메가 P의 제곱 나누기 2파이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폴을 시계 방향으로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플러스 2파이 i인데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2파이 i가 돼야 되겠고 클락와이즈니까 보통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폴을 돌아야 이때 플러스 2파이 i니까 2파이 i 곱하기 레지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폴이 이쪽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두 개가 들어갔고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2파이 i고 각각의 레지듀 값을 넣어야 되겠죠. 첫 번째 레지듀 폴이 이거죠.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i 감마 오버 2 플러스 누제로 또 하나는 레지듀 오브 마이너스 i 감마 오버 2 마이너스 누제로 에서의 레지듀 이걸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레지듀라는 것은 별건 아니죠. 레지듀라는 것은 저 함수를 그 폴 부분만 빼고 나머지 폴 부분을 팩토라이즈 하고 난 나머지이기 때문에 쟤를 팩토라이즈해서 보면은 오메가 빼기에서 오메가 1 오메가 빼기 오메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오메가 P의 제곱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 오메가 타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메가 1이 뭐 얘고 이거 오메가 1 또는 오메가 2니까 플러스인 걸 오메가 1이라고 마이너스인 걸 오메가 2라고 하면은 레지듀라는 오메가 1에 대한 레지듀라는 것은 요거 발산하는 요놈 빼고 나머지 함수니까 그래서 레지듀 오브 오메가 1은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를 빼고 나머지니까 레지듀 오브 오메가 2는 이번에는 요 두 번째 폴을 빼고 나머지 함수 거기다가 오메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오메가 2 빼기 오메가 1 분의 여기다가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I 오메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시죠? 모르면 학부 수립물리 다시 공부 다시 조금 해야 돼. 레지듀 세오렘 아주 그냥 티피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여기다 넣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오버돼 버렸어. 10분 안에 할 수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값 넣고 정리하면 그냥 바로 돼요. 기계적인 계산들이니까. 그래서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I 오메가 P의 제곱 E 누 제로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타우 오버 2 익스포넨셜 I 누 제로 타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누 제로 타우 이런 식으로 돼서 보면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의 백이고 i가 있고 정리하면 이게 사인이 되겠죠. 오메가 p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타우 오버 2 그 다음에 누제로분의 사인 누제로 타우 이런 꼴이 되죠. 타우가 양수일 때 이거를 이제 함수로 쓴다면 세타 함수 세타 타우 스텝 펑션 책에 이제 이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에 걸로 쓰는 것도 뭐 괜찮아요.